설마 월세 사시는 거 아니죠? 수준 떨어지네. 상견례 자리에서 예비 시어머니가 신부 어머니에게 던진 말이었습니다. 수수한 옷차림, 명품 하나 없는 가방을 본 순간 무시가 시작됐죠. 하지만 예비 시어머니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방금 조롱한 그 여자의 진짜 정체를. 그리고 정확히 3분 뒤 한 통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그 순간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은 사색이 됐고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습니다. 지금부터 이 사연 시작합니다. 사연 시작 전에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고 어디서 듣고 계신지 댓글에 남겨주시면 행운 가득한 기운을 전달해 드립니다. 서울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 오후 6시였습니다. 양가 상견례를 위해 예약된 프라이빗 룸에는 긴장감이 감돌았죠. 김민수는 넥타이를 고쳐 매며 어머니 김영희를 바라봤습니다. 영희는 명품 핸드백을 무릎 위에 올려놓고 여유로운 미소를 지었어요. 오늘이 아들의 결혼을 결정짓는 중요한 날이었거든요. 민수가 긴장하지 말라고 조심스럽게 말했지만 영희는 신경 쓰지 않았습니다. 대기업 과장인 아들, 그것도 알아주는 회사에 다니는 아들의 결혼이었거든요. 며느리감이 어떤 집안 출신인지 확인하는 건 당연한 일이라고 생각했죠. 영희의 머릿속에는 이미 기준이 정해져 있었어요. 최소한 자신과 비슷한 수준은 되어야 한다는 생각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박지은이 들어왔습니다. 그 뒤로 아버지 박재훈, 그리고 어머니 이수연이 차례로 들어섰어요. 영희의 시선이 재빠르게 세 사람을 훑었습니다. 재훈은 평범한 정장 차림이었고 수연은 더욱 수수했죠. 백화점에서 파는 기성복 같은 옷에 가방도 명품이 아니었어요. 액세서리라곤 작은 귀걸이 하나뿐이었습니다. 영희가 기대했던 명품 옷차림이나 고급스러운 분위기는 전혀 찾아볼 수 없었어요. 영희의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속으로 이미 판단을 내린 거죠. 영희가 과장된 미소를 지으며 먼저 와서 기다렸다고 인사했어요. 수연은 조용히 고개를 숙이며 늦어서 미안하다고 말했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영희의 귀에는 그저 소극적으로만 들렸어요. 아이고, 괜찮아요. 저희야 여기 단골이라 편하게 기다렸는걸요. 영희는 은근슬쩍 자신이 이 고급 레스토랑의 단골임을 강조했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았고 주문이 시작됐어요. 영희는 메뉴판을 보며 가장 비싼 코스 요리를 주문했죠. 1인당 15만 원이 넘는 코스였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부모 쪽을 힐끔 쳐다보며 물었습니다. 어머님은 뭐 드시겠어요? 여기 음식이 다 맛있는데 가격은 좀 있는 편이긴 해요. 영희의 말투에는 은근히 경제력을 확인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수연은 담담하게 간단한 코스로 주문하겠다고 답했어요. 영희가 오늘은 자기네가 낼 테니 편하게 먹으라고 너그러운 척했지만 속으로는 더욱 확신했죠. 역시 형편이 안 되는 집안인 거예요. 비싼 코스 요리가 부담스러운 모양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음식이 나오고 대화가 시작됐습니다. 영희는 자신의 아들이 대기업에 다니면서 바쁘고 승진도 앞두고 있다고 자랑했어요. 재훈이 온화하게 아드님이 훌륭하다고 답했습니다. 영희는 이번엔 본격적으로 상대 집안을 탐색하기 시작했죠. 경제력을 확인할 시간이었어요. 근데 어머님, 혹시 어디 사세요? 이 근처인가요? 아니요, 좀 외곽 쪽이에요. 수연의 짧은 대답에 영희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외곽이라니 역시 변두리에 사는 거였어요. 영희의 예상이 맞아떨어지는 순간이었죠. 아, 그렇구나. 혹시 월세 사시죠? 영희가 비웃듯 물었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 위 분위기가 싸늘하게 식었어요. 지은의 얼굴이 굳었고 민수는 당황한 표정으로 어머니를 쳐다봤죠. 하지만 영희는 아랑곳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신이 정확히 짚어냈다는 표정이었어요. 수연은 잠시 침묵했다가 조용히 물었어요. 저희 사는 곳이 중요한가요? 아이고, 중요하죠. 우리 민수가 대기업 다니는데 며느리 집안도 어느 정도는 받쳐줘야 하지 않겠어요?
영희의 목소리에는 노골적인 무시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은이 참다 못해 그런 말씀은 하지 말아달라고 했지만 영희는 지은까지 무시하며 어른들 대화에 끼어들지 말라고 잘랐어요. 민수가 조심스럽게 어머니를 말렸습니다. 어머니, 그만하세요. 왜? 내가 뭘 잘못했니? 솔직한 게 좋잖아. 영희는 전혀 물러설 생각이 없었습니다. 오히려 더 노골적으로 나갔죠. 수연은 조용히 물잔을 들어 물을 한 모금 마셨어요. 그녀의 표정은 여전히 차분했지만 눈빛만큼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핸드백 안에서 휴대폰 진동 소리가 들렸습니다. 수연이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화면에는 강 비서라는 이름이 떠 있었죠.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전화를 받지 않고 다시 가방 속에 넣었어요. 지금은 상견례 자리였으니까요. 하지만 영희는 그 모습마저 비웃음거리로 만들었습니다. 어머, 전화 안 받으셔도 돼요? 혹시 파트타임 일자리에서 온 전화 아니에요? 영희가 대놓고 조롱했습니다. 지은의 얼굴이 붉어졌고 민수는 고개를 떨궜어요. 하지만 수연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그저 조용히 미소만 지을 뿐이었죠. 아니에요. 급한 건 아니니까 나중에 받으면 돼요. 아이고, 그러시군요. 요즘 파트타임도 구하기 힘들다던데 전화는 빨리 받으셔야죠. 영희의 말에는 독이 가득했습니다. 수연을 완전히 하류충 취급하는 거였어요. 재혼이 불편한 표정으로 아내를 쳐다봤지만 수연은 괜찮다는 듯 눈으로 신호를 보냈습니다. 영희는 멈출 생각이 없었어요. 근데 신부 아버지는 무슨 일 하세요? 영희가 재혼에게 물었습니다. 재혼은 조용히 대답했어요. 대학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 교수님이시구나. 그래도 요즘 교수 월급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영희는 교수라는 직업조차 깎아내렸습니다. 그러면서 자신의 남편이 중견기업 임원이라는 사실을 자랑하기 시작했죠.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는지, 집이 얼마나 큰지, 차는 어떤 걸 타는지 늘어놓았어요. 음식이 나왔지만 분위기는 최악이었습니다. 영희만 혼자 신나서 떠들었죠. 그녀는 결혼 준비 이야기를 꺼내기 시작했어요. 우리 집안에서 결혼식은 당연히 강남 쪽 호텔에서 해야 하고요. 신혼집도 저희가 마련해 드릴게요. 물론 신부 측에서는 예단이랑 혼수를 제대로 준비해 주셔야죠. 영희가 일방적으로 통보했습니다. 상의가 아니라 명령이었어요. 지은이 참다 못해 말했습니다. 어머님, 저희끼리 천천히 상의해서 결정하면 안 될까요? 지은아, 내가 우리 집안으로 시집 오는 건데 당연히 우리 기준에 맞춰야지. 아니면 결혼 안 할래? 영희의 말은 협박에 가까웠습니다. 지은의 눈시울이 붉어졌어요. 민수는 여전히 아무 말도 못했죠. 수연은 조용히 지은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따뜻한 온기였지만 지은의 마음은 점점 무너져 내렸어요. 영희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이번에는 혼수 이야기를 꺼냈죠. 혼수는 최소한 3천만 원어치는 준비하셔야 해요. 요즘 시대가 어떤데 쪽팔리게 적게 준비하면 안 되죠. 3천만 원이요? 지은이 놀라서 되물었습니다. 영희는 당연하다는 듯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연하지. 우리 집안 체면도 있고 신부 집이 형편이 안 되면 어쩔 수 없지만요. 영희는 형편이 안 된다는 말을 대놓고 했습니다. 더 이상 숨기지도 않았어요. 재혼의 얼굴이 굳었고 수연의 눈빛이 차갑게 식었습니다. 하지만 두 사람은 여전히 참았어요. 걱정하지 마세요. 저희도 준비할 건 제대로 준비할게요. 수연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영희는 코웃음을 쳤어요. 에이, 그냥 하시는 말씀이시겠죠. 뭐 괜찮아요. 어차피 우리 아들이 다 책임질 거니까. 영희의 오만함은 끝이 없었습니다. 그 순간 수연의 핸드백에서 다시 진동 소리가 들렸어요. 이번에는 연속으로 3번 울렸습니다. 급한 일인 것 같았죠. 수연은 더 이상 전화를 무시할 수 없었습니다. 3번이나 연속으로 울렸다는 건 정말 급한 일이라는 뜻이었죠. 수연이 핸드백에서 휴대폰을 꺼내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잠깐 전화 좀 받고 올게요. 수연이 조용히 말하고 프라이빗 룸 밖으로 나가려 했습니다. 하지만 영희가 그 모습을 비웃으며 막았어요. 아이고, 저희 앞에서 받으셔도 되는데요? 무슨 비밀 통화도 아니고 급한 일 같아서요. 에이, 파트타임 일자리 전화 정도면 여기서 받으셔도 괜찮잖아요. 영희가 계속 조롱했습니다. 수연은 잠시 망설이다가 그냥 자리에서 전화를 받았어요. 핸드백을 내려놓고 통화 버튼을 눌렀죠. 여보세요. 수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 들려온 목소리가 레스토랑 안에 울려 퍼졌어요. 영희가 일부러 수연 옆에 바짝 붙어 있었기 때문이었죠. 회장님, 죄송합니다. 급한 건이라서요. 내일 명동 본점 리뉴얼 오픈 준비가 완료됐습니다. 강 비서의 목소리였습니다. 그 순간 테이블 위 분위기가 얼어붙었어요. 영희의 얼굴에서 웃음이 사라졌고 민수는 눈이 휘둥그레졌죠. 회장님? 지금 저 전화 목소리가 회장님이라고 했나요? 수연은 아무렇지도 않게 대답했습니다. 수고했어요. 내일 오전 10시까지 사무실로 출근할게요. 네, 회장님. 그리고 롯데백화점 측에서 제휴건으로 연락이 왔습니다. 내일 아침 이사회에서 논의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어요. 자료는 미리 준비해놨죠? 물론입니다. 회장님께서 검토하시기 편하게 정리해뒀습니다. 통화가 끝났습니다. 수연이 조용히 핸드백에 휴대폰을 넣었어요. 그리고 아무 일도 없었다는 듯 자리에 앉았죠. 하지만 테이블 위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방금 전까지 자신이 무시하고 조롱했던 여자를 누군가가 회장님이라고 불렀거든요. 명동 본점, 롯데백화점 제휴, 이사회, 이게 대체 무슨 상황인 거죠?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저 혹시 어머님이? 네, 제가 백화점을 운영하고 있어요. 수연이 담담하게 답했습니다. 너무나 자연스러웠죠. 마치 아주 평범한 사실을 말하는 것처럼요. 하지만 영희와 민수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습니다. 백화점이요? 영희가 더듬으며 물었어요. 수연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작은 거 몇 개 운영하고 있어요. 작은 거라니요. 명동 본점이 있고 롯데백화점과 제휴를 논의하는 곳이 작은 백화점일 리 없었어요. 민수는 급히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손이 떨려서 제대로 글자를 입력하기도 힘들었죠. 검색창에 이수연이라는 이름을 쳤어요. 화면에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국내 3대 백화점 그룹 회장, 업계 서열 5위 안에 드는 재벌, 자수성가한 여성 기업인. 민수의 손이 더욱 심하게 떨렸어요. 영희는 민수의 휴대폰 화면을 보고 입을 떡 벌렸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월세 사냐고 파트타임 하냐고 물었던 여자가 재벌 그룹 회장이었던 거예요. 영희의 얼굴에서 핏기가 완전히 사라졌습니다. 식은땀이 등을 타고 흘러내렸죠. 저기.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제대로 나오지 않았습니다. 수연은 조용히 물잔을 들어 물을 마셨어요. 그 모습은 여전히 우아했지만 눈빛만큼은 차갑게 식어 있었습니다. 침묵이 흘렀습니다. 아무도 말을 하지 못했어요. 영희는 자신이 방금 무슨 짓을 저질렀는지 깨닫기 시작했죠. 재벌 그룹 회장에게 월세 사냐고 물었고 파트타임 하냐고 조롱했으며 혼수 3천만 원을 준비하라고 명령했던 겁니다. 영희의 머릿속이 하얗게 변했어요. 민수는 계속 휴대폰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기사 하나하나가 충격이었죠. 이수연 회장은 20대의 작은 의류 매장으로 시작해서 30년 만에 백화점 그룹을 일궈낸 인물이었어요. 현재 명동, 강남, 잠실에 본점을 두고 전국의 15개 지점을 운영 중이었습니다. 작년 매출이 2조 원을 넘었다는 기사도 있었죠. 회장님, 실례합니다. 그때 프라이빗 룸 문이 열리고 정장 입은 여성이 들어왔습니다. 강 비서였어요. 그녀는 수연에게 다가와 공손히 인사했죠. 급한 결제건이 있어서 직접 가져왔습니다. 고생했어요.
수연이 편안하게 답하며 서류 봉투를 받았습니다. 강 비서는 영희와 민수를 흘끗 쳐다봤어요. 그리고 다시 수연에게 시선을 돌렸죠. 내일 아침 8시에 주요 임원진 회의가 있습니다. 신규 매장 오픈건과 해외 바이어 미팅 일정을 확정해야 합니다. 알겠어요. 자료는 차에 준비해뒀나요? 네, 회장님. 차량은 지금 레스토랑 앞에 대기 중입니다. 강 비서가 말을 마치고 물러났습니다. 수연은 서류 봉투를 열어 내용을 확인하기 시작했어요. 진지한 표정으로 서류를 읽는 모습은 완벽한 기업인이었죠. 방금 전까지 조용히 무시를 당하던 모습과는 전혀 달랐습니다. 영희는 입술을 떨었어요.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몰랐죠. 사과를 해야 하나? 하지만 뭐라고 사과해야 할까요? 자신이 저지른 일이 너무 많았어요. 머리가 복잡했습니다. 수연이 서류를 다시 봉투에 넣고 강 비서에게 건넸어요. 내일 회의 전에 재무팀 보고서도 준비해 주세요. 네, 회장님. 이미 준비 중입니다. 강 비서가 다시 공손히 인사하고 나갔습니다. 프라이빗 룸 안은 다시 고요해졌어요. 하지만 분위기는 완전히 달라져 있었죠. 영희는 숨쉬는 것조차 조심스러웠습니다. 지은은 어머니의 모습을 조용히 바라봤어요. 평소에는 그저 자상하고 따뜻한 엄마였죠.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강력한 기업인의 모습이었습니다. 지은은 어머니가 자신을 위해 얼마나 많은 걸 숨기고 살아왔는지 깨달았어요. 죄송합니다.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조용히 차를 마실 뿐이었죠. 영희의 얼굴이 점점 더 하얗게 질렸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몰라뵙고 몰라봐서 무시한 건가요? 아니면 원래 그렇게 사람을 대하시나요? 수연이 차갑게 물었습니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반박할 말이 없었죠. 수연의 말이 전곡을 찔렀으니까요. 저는 원래 이렇게 사람을 판단하지 않아요. 하지만 오늘 어머님께서 보여주신 모습은 정말 실망스러웠습니다. 수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지만 단호했습니다. 영희는 고개를 숙였어요. 변명의 여지가 없었죠. 민수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정말 죄송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실례를 많이 했습니다. 민수 씨가 사과할 일은 아니에요. 수연이 민수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에는 안타까움이 담겨 있었어요. 민수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어머니를 제대로 통제하지 못했죠. 그것도 문제였습니다. 민수는 계속 휴대폰으로 검색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이수연 회장에 대한 정보가 너무 많았죠. 경제 잡지 표지를 장식한 사진도 있었고 대통령과 함께 찍은 사진도 있었습니다. 업계 서열 5위라는 말이 무슨 의미인지 점점 실감났어요. 한 기사에는 이수연 회장의 재산이 구체적으로 나와 있었습니다. 부동산만 5천억 원대, 백화점 그룹 전체 가치는 2조 5천억 원. 민수의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자신의 1년 연봉이 5천만 원인데 저 사람의 부동산은 5천억 원이라고요? 어머니, 이거 좀 보세요. 민수가 떨리는 손으로 휴대폰을 영희에게 내밀었습니다. 영희는 화면을 보고 눈이 휘둥그레졌어요. 명동 본점 건물 사진이 나왔는데 그 건물이 8층짜리였거든요. 그것도 명동 한복판에 있는 프리미엄 상권이었죠. 기사를 더 읽어보니 강남 본점은 12층, 잠실 본점은 10층이라고 나왔습니다. 전국 15개 지점을 포함하면 엄청난 규모였어요. 영희는 자신이 방금 전에 이 사람에게 뭐라고 했는지 떠올랐습니다. 혹시 월세 사시죠? 영희 자신이 했던 말이었어요. 5천억 원대 부동산을 가진 사람에게 월세 사냐고 물었던 겁니다. 영희는 숨이 막혔어요. 파트타임이라도 하시나요? 이것도 영희가 한 말이었죠. 2조 원대 매출을 올리는 그룹 회장에게 파트타임 하냐고 물었던 거예요. 영희의 얼굴이 점점 더 창백해졌습니다. 민수는 다른 기사도 찾아봤습니다. 이수연 회장의 사회공헌 활동이 나왔어요. 매년 100억 원대 장학금을 지원하고 불우이웃을 위해
수십억 원을 기부한다는 내용이었죠. 작년에는 문화훈장까지 받았다고 나왔습니다. 어머니, 이분이 작년에 문화훈장 받으셨대요. 민수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문화훈장은 대통령이 직접 수여하는 거잖아요. 그런 분에게 자신이 막말을 퍼부었던 겁니다. 영희는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점점 깨닫고 있었어요. 단순히 부자인 정도가 아니었죠. 재벌, 그것도 사회적으로 존경받는 기업인이었습니다. 그런 분을 하루충 취급했던 거예요. 수연은 여전히 조용히 앉아 있었습니다. 차를 마시며 창밖을 바라봤어요. 그 모습은 평온해 보였지만 영희는 그 평온함이 더 무서웠습니다. 화를 내는 것보다 이렇게 조용한 게 더 무서웠죠. 재훈이 조용히 수연의 손을 잡았습니다. 위로의 표시였어요. 수연은 남편을 보며 미소 지었죠. 하지만 그 미소는 씁쓸했습니다. 지은은 부모님을 번갈아 봤어요. 아버지는 온화한 교수님이었고 어머니는 성공한 기업인이었죠. 하지만 두 분 모두 겸손하게 살아왔어요. 명품 하나 걸치지 않고 검소한 차림으로 다녔죠. 그게 두 분의 철학이었습니다. 지은은 어릴 때부터 평범하게 자랐어요. 어머니가 회장이라는 사실을 친구들에게 말하지 않았죠. 그냥 직장 다니는 엄마라고만 했습니다. 어머니가 그렇게 살기를 원했으니까요. 저희 딸이 평범하게 자라길 바랐어요. 돈이나 권력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않는 아이로 키우고 싶었죠.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영희를 쳐다보지도 않고 창밖만 바라보며 했던 말이었어요. 하지만 그 말에는 깊은 의미가 담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제가 보니 세상에는 아직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분들이 많더군요. 수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영희의 가슴은 찔렸어요. 그 말이 자신을 향한 거라는 걸 알았으니까요. 민수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부끄러웠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저지른 일이 너무 부끄러웠죠. 그리고 자신도 어머니를 제대로 말리지 못한 게 후회됐습니다. 영희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수연 앞에 고개를 숙였어요.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영희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죠. 하지만 수연은 여전히 창밖만 바라봤습니다. 영희의 사과를 받아줄 생각이 없었어요. 제가 몰라 뵙고 신뢰를 많이 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용서해 주세요. 영희가 계속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고개도 돌리지 않았어요. 영희는 점점 더 초조해졌죠. 회장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세요. 다시는 이런 실수하지 않겠습니다. 그제야 수연이 천천히 영희를 쳐다봤습니다. 그 눈빛은 차갑게 식어 있었어요. 용서요? 제가 뭘 용서해야 하죠? 수연이 조용히 물었습니다. 영희는 말문이 막혔어요. 수연이 계속 말을 이었죠. 월세 사냐고 물으신 거요? 파트타임 하냐고 조롱하신 거요? 아니면 혼수 3천만 원 준비하라고 명령하신 거요? 수연이 영희가 했던 말을 하나하나 짚어냈습니다. 영희의 얼굴이 점점 더 붉어졌어요. 부끄러움과 수치심이 밀려왔죠. 저는 괜찮아요. 평생 그런 말들 많이 들으며 살았으니까요. 제가 처음 사업 시작했을 때도 사람들이 저를 무시했어요. 가난한 여자가 무슨 사업을 하냐고 비웃었죠. 수연의 목소리에는 과거의 상처가 묻어 있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강인함도 느껴졌어요. 하지만 저는 그런 무시를 발판 삼아 여기까지 왔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는 게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잘 알아요. 수연이 영희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영희는 그 시선을 감당할 수 없었어요. 제가 정말 용서를 구하고 싶은 건 저희 딸한테예요. 지은이가 오늘 얼마나 상처받았는지 아세요? 수연이 지은을 바라봤습니다. 지은의 눈가가 붉어져 있었어요. 참았던 눈물이 흐를 것 같았죠. 우리 딸은 착하고 순한 아이예요. 남한테 피해주는 걸 제일 싫어하죠. 그런 아이가 오늘 어떤 대접을 받았는지 생각해 보셨나요?
수연의 말에 지은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참았던 눈물이 뚝 떨어졌어요. 수연이 딸의 손을 잡아줬습니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자신이 지은에게 했던 말들이 떠올랐죠. 어른들 대화에 끼어들지 말라고, 우리 집안 기준에 맞추라고, 쪽팔리게 혼수 적게 준비하지 말라고. 영희는 지은을 완전히 무시했던 겁니다. 민수가 지은의 손을 잡으려 했지만 지은은 손을 뿌리쳤어요. 미안해, 지은아. 내가 어머니를 제대로 말리지 못했어. 오빠 잘못은 아니에요. 지은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하지만 그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가득했어요. 민수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수연이 자리에서 일어났습니다. 더 이상 이 자리에 있을 이유가 없었어요. 저희 딸이 월세 사는 집 며느리로 들어가긴 어려울 것 같네요. 수연이 차갑게 말했습니다. 영희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준 거였죠. 영희의 얼굴이 새하얗게 질렸어요. 그리고 파트타임 주부가 감히 재벌 회장 딸을 며느리로 받겠다고 하시니 황송하네요. 수연의 말은 냉정했습니다. 하지만 틀린 말은 아니었죠. 영희 자신이 먼저 경제력으로 사람을 판단했으니까요. 이제 그 기준이 자신에게 돌아온 거였습니다. 재훈이 조용히 일어서서 수연의 어깨에 손을 올렸어요. 수연은 남편을 보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리고 지은의 손을 잡았죠. 우리 가요. 수연이 조용히 말했습니다. 지은도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세 사람이 함께 문을 향해 걸어갔죠. 잠깐만요. 영희가 급히 불렀습니다. 하지만 수연은 돌아보지 않았어요. 그대로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레스토랑 앞에는 검은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어요. 레스토랑 밖 주차장에는 검은색 고급 세단이 대기하고 있었습니다. 강 비서가 차 문을 열어줬어요. 수연과 재훈이 먼저 차에 올랐죠. 지은은 차에 오르기 전 잠시 뒤를 돌아봤습니다. 민수가 황급히 레스토랑 밖으로 뛰어나왔어요. 영희도 뒤따라 나왔죠. 민수는 숨을 헐떡이며 지은에게 다가왔습니다. 지은아, 기다려. 우리 얘기 좀 하자. 민수가 지은의 팔을 잡으려 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한 걸음 뒤로 물러났어요. 오빠, 우리 결혼은 없던 걸로 해요. 지은이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지은아, 제발. 내가 어머니한테 사과하게 할게.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오빠, 문제는 어머님이 아니에요. 지은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민수는 이해하지 못하겠다는 표정이었죠. 그럼 뭐가 문제야? 오빠예요. 오늘 오빠는 어머님이 우리 가족을 무시할 때 한마디도 제대로 하지 못했잖아요. 지은의 말에 민수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실이었으니까요. 민수는 어머니가 지은의 가족을 무시할 때 제대로 막지 못했어요. 그저 조심스럽게 그만하라고만 했죠. 나는 평생 저렇게 살 수 없어요. 시어머니 눈치 보면서 무시당하면서 살 수 없다고요. 지은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하지만 목소리만큼은 흔들리지 않았어요.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우리 집안과 오빠의 집안은 수준이 안 맞는 것 같아요. 지은이 영희가 했던 말을 그대로 돌려줬습니다. 영희는 그 말을 듣고 가슴이 철렁했어요. 자신이 했던 말이 이렇게 되돌아올 줄 몰랐죠. 지은아, 그런 말 하지 마. 제발. 민수가 애타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고개를 저었어요. 오빠, 우리 인연은 여기까지인 것 같아요. 3년 동안 행복했어요. 고마웠어요. 지은이 마지막 인사를 하고 차에 올랐습니다. 강 비서가 조용히 문을 닫았어요. 민수는 차 창문을 두드렸지만 지은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차가 출발했습니다. 민수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서 차가 멀어지는 걸 바라봤어요. 영희도 말없이 서 있었죠. 두 사람 모두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차 안에서 지은은 참았던 눈물을 쏟아냈습니다. 수연이 딸을 꼭 안아줬어요. 잘했어, 우리 딸. 정말 잘했어. 수연이 지은의 등을 토닥여줬습니다. 재훈도 딸의 손을 잡아줬죠. 지은은 부모의 품에서 한참을 울었습니다. 엄마, 나 정말 민수 오빠 좋아했어요.
결혼하고 싶었어요. 알아, 엄마도 알아. 근데 오늘 오빠가 저를 지켜주지 못하는 걸 보고 실망했어요. 지은의 말에 수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딸을 안아줄 뿐이었죠. 재훈이 조용히 말했어요. 지은아, 내가 올바른 선택을 한 거야. 결혼은 두 사람만 하는 게 아니야. 가족과 함께 하는 거지. 그리고 상대방이 너를 지켜줄 수 있는 사람인지가 중요해. 오늘 민수는 너를 지켜주지 못했어. 재훈의 말이 맞았습니다. 민수는 좋은 사람이었지만 어머니 앞에서는 약했어요. 그런 사람과 결혼하면 지은은 평생 힘들 게 뻔했죠. 차는 조용히 강남 거리를 달렸습니다. 네온사인 불빛들이 차창 밖으로 스쳐 지나갔어요. 지은은 창밖을 바라보며 천천히 마음을 정리했습니다. 엄마, 나 괜찮아요. 이게 맞는 것 같아요. 지은이 눈물을 닦으며 말했습니다. 수연은 딸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딸이 강하게 자란 게 자랑스러웠습니다. 강 비서는 조용히 운전대를 잡고 있었습니다. 백미러로 뒷좌석을 힐끗 봤어요. 회장님 가족의 모습을 보며 존경심이 들었죠. 돈과 권력이 있어도 겸손하게 사는 사람들, 하지만 자존심만큼은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레스토랑 주차장에 민수와 영희만 남았습니다. 차가 완전히 시야에서 사라진 뒤에도 두 사람은 움직이지 못했어요. 민수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어머니 때문에 내 인생 최고의 사람을 잃었어요. 민수가 오열했습니다. 영희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아들의 눈물을 보는 게 너무 고통스러웠죠. 3년 동안 사귀면서 단 한 번도 싸운 적 없었어요. 지은이는 정말 착한 여자였어요. 나한테 너무 잘해줬고 부모님한테도 효도할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민수의 목소리는 떨렸습니다. 계속 눈물이 흘러내렸죠. 그런데 어머니가 다 망쳐버렸어요. 재벌 회장 딸과 결혼할 기회를 어머니가 날려버렸다고요. 민수가 소리쳤습니다. 영희는 아들의 말에 가슴이 무너졌어요. 아들이 맞는 말을 하고 있었으니까요. 나는 돈 때문에 지은이를 좋아한 게 아니었어요. 지은이가 좋아서 사귄 거였어요. 근데 어머니는 돈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잖아요. 민수가 얼굴을 손으로 감쌌습니다. 너무 창피하고 분했어요. 자신의 어머니가 이렇게 속물 같은 사람인 줄 몰랐죠. 영희는 아들 옆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손을 뻗어 아들의 어깨에 올려놨지만 민수는 어머니의 손을 뿌리쳤어요. 만지지 마세요. 어머니 손 닿기 싫어요. 민수의 말이 영희의 가슴을 찔렀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거부한 적은 처음이었어요. 영희는 손을 떨며 내려놨습니다. 민수야, 엄마가 정말 잘못했어. 미안해. 영희가 떨리는 목소리로 사과했습니다. 하지만 민수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저 고개를 숙이고 울 뿐이었죠. 영희는 자신이 저지른 일을 되돌아봤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사람을 판단했어요. 수연이 명품을 걸치지 않았다고, 수수한 옷을 입었다고 무시했죠. 월세 사냐고, 파트타임 하냐고 조롱했습니다. 하지만 그 사람은 재벌 그룹 회장이었어요. 영희 자신보다 수천 배, 수만 배 부자였죠. 그리고 무엇보다 존경받는 기업인이었습니다. 영희는 자신이 얼마나 무지하고 어리석었는지 깨달았어요. 내가 왜 그랬을까? 왜 겉모습만 보고 판단했을까? 영희가 중얼거렸습니다. 후회가 밀려왔어요. 하지만 이미 늦었죠. 돌이킬 수 없었습니다. 며칠 후 민수는 지은에게 수십 번 전화했습니다. 하지만 지은은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문자도 답장이 없었죠. 민수는 지은의 회사 앞에서 기다렸지만 지은은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이미 휴가를 내고 쉬고 있었거든요. 영희는 집에서 하루 종일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에게도 말하지 못했어요. 너무 부끄러웠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 남편이 알면 뭐라고 할까요? 한 달이 지났습니다. 민수는 회사를 그만뒀어요. 출근해도 일이 손에 잡히지 않았죠. 지은 생각만 났습니다. 영희는 아들이 점점 무너지는 걸 지켜봤어요. 자신 때문이었습니다.
영희는 깨달았습니다. 돈이 많다고, 좋은 집에 산다고, 명품을 입는다고 그 사람이 훌륭한 건 아니라는 거요. 진짜 훌륭한 사람은 수연처럼 겸손하고 검소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리고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고 경제력으로 무시하는 건 얼마나 어리석은 일인지 뼈저리게 느꼈습니다. 하지만 그 깨달음은 너무 늦게 찾아왔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난 뒤였죠. 영희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하늘은 여전히 푸르렀어요. 하지만 영희의 마음은 잿빛이었습니다. 자신의 오만함과 속물근성이 아들의 인생을 망쳤다는 사실, 그 무게가 너무 무거웠죠. 진실은 언제나 밝혀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을 함부로 판단한 대가는 반드시 돌아옵니다. 여러분도 사람을 겉모습으로 판단하지 마세요. 진짜 중요한 건 그 사람의 마음과 품성입니다.